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건강과 행복한 장수의 비결을 진솔하게 나누는 공간입니다. 몸과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를 클릭하고 아래에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 주제에 대해 제가 더 깊이 이야기하길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혹시 이유도 모른 채 밤에 자주 깨시나요? 겨우 몇 시간 잤는데 문득 눈을 떠보니 새벽 2, 3시쯤인 적 있으신가요? 억지로 다시 잠들려 해도 머릿속이 복잡해서 쉽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분명 잠자리에 오래 누워 있었는데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그럴 때 그냥 요즘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지 하며 넘기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사실 그런 사소해 보이는 새벽 각성이 여러분의 뇌를 서서히 손상시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은 우리 몸이 회복하고 뇌가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잠이 중간에 자꾸 끊기면 이 정화 과정이 방해받게 됩니다. 마치 잘 돌아가던 정수장이 갑자기 정전되어 멈추는 것처럼 노폐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조금씩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게 하루, 이틀, 매일 반복되면 그 찌꺼기들이 뇌 속의 미세한 통로를 서서히 메워갑니다. 하버드 대학교와 한국신경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밤에 자주 깨는 사람은 숙면을 취하는 사람보다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뇌가 제대로 세척되지 못하면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단백질이 쌓여 신경세포를 파괴하게 되는데 이걸 흔히 기억의 독소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0, 50대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방치하면 피로감, 짜증, 집중력 저하뿐 아니라 기억력 감퇴, 심지어 우울증이나 조기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뇌를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숙면을 취하면 정원사가 밤새 마른 잎과 쓰레기를 치우며 정원을 깨끗하게 가꿉니다. 그런데 자꾸 잠이 깨면 그 정원사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쌓인 쓰레기가 점점 정원을 덮어버리고 결국 식물들이 시들어가듯 우리의 기억력도 서서히 약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잠들기 전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바꿔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이 문제를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우리가 밤에 쉽게 깨는지, 그것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단 몇천 원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밤새 깊이 잠들고 기억력을 지키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최우진입니다. 30년 이상 진료해 온 의사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단순히 잠이 안 온다, 자다가 자꾸 깬다는 증상으로 오신 분들 중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인지기능 저하나 만성 신경 스트레스의 초기 징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서울 외곽에 사는 72세의 박영철 어르신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평소 건강하시고 아침마다 산책을 하며 규칙적으로 식사도 챙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늘 하소연하시길 밤만 되면 꼭 새벽 3시에 눈이 떠지고 아무리 애써도 다시 잠들 수가 없다고 하셨죠. 가족들은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작은 일들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잘못 두거나 약속을 깜빡하거나 어느 날은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뇌 속에는 베타아밀로이드 수치가 같은 연령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물질은 알츠하이머병, 즉 기억력과 사고력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신경 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치매 단계는 아니었지만
경도인지 장애라는 초기 상태였죠. 만약 그때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몇 년 후에는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수면 습관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는 주로 갈증이 나거나 다리가 찌릿찌릿해서 깬다고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그랬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원인을 바로 짐작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몸의 생리적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의 주기가 짧아지고 피부와 혈액순환이 약해져 건조함이나 가려움으로 자주 깨게 됩니다. 이런 방해가 매일 반복되면 뇌는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결과 신경세포 재생과 독소 제거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이 설명을 마치자 박영철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잠이 좀 얇은 줄 알았는데 뇌까지 나빠질 줄은 몰랐어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냥 좀 피곤하겠지.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죠. 하지만 매번 잠에서 깨는 순간 뇌는 자기 정화의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수백 번, 수천 번 반복되면 그 손상은 되돌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저는 수백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이런 새벽 각성 증상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요. 수면제를 먹을 필요도 없고 돈을 많이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국 가정이라면 거의 다 가지고 있는 아주 흔한 물건 하나만으로도 숙면의 질을 높이고 뇌 기능을 자연스럽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인 김민자, 69세 어르신은 무려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지만 이 방법을 실천한 뒤 며칠 만에 새벽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엔 머리가 맑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죠. 여러분도 꾸준히 따라 하신다면 분명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건 대안의 인덴상가. 지금부터 여러분의 수면과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꿔줄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민자 어르신을 처음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피곤한 표정이 아니라 그분의 눈빛이었습니다. 언제나 잠을 못 잔 사람처럼 초점이 흐려져 있었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새벽까지 푹 잔 적이 없어요. 처음엔 밤에 한두 번 깨는 정도였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깨면 온몸이 가렵고 특히 다리와 허리가 간질거려 긁어야만 편해져서 다시 잠들 수 있었다고요. 그렇게 잠은 잘게 조각나 버렸습니다. 어르신은 온갖 수면제와 진정제를 써보셨고 심지어 허브차나 아로마 테라피도 시도해 보셨지만 효과는 잠깐뿐이었습니다. 진료실에 오셨을 때 어르신의 바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하룻밤만이라도 푹 자고 싶어요. 저는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물었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이고 술도 안 드시며 저녁에는 커피도 마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혈압과 심장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피부를 살펴보니 다리 피부가 심하게 건조했고 작은 균열들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어르신은 그것조차 모르고 계셨죠. 그건 노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피부 수분 불균형의 신호였습니다. 피부가 건조하면 표면의 감각 수용체가 쉽게 자극받고 살짝 스치기만 해도 신경계가 반응해 뇌에 깨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뇌는 깊은 수면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부와 수면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몸은 자동으로 경보 체계를 작동시키며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소량 분비합니다. 이 코르티솔은 가려움을 유발할 뿐 아니라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 결과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철이나 에어컨을 오래 켜는 건조한 환경에서는 유난히 밤에 깨어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김민자 어르신께 설명드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주무시기 전에 보습제나 크림을 바르신 적 있으세요? 어르신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로션을 조금 바르긴 하는데 밤에는 안 발라요. 이불에 묶을까 봐요.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밤새 푹 잘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르신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10년 넘게 괴롭혀온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싶으셨겠죠. 저는 진료실 책상 위에 있던 작은 바세린 통을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권하고 싶은 겁니다. 이크루아 너시마니모라 니셰바 니이나 니셰바.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단순히 트는 곳에 바르는 크림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건 피부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강력한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바른 부위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죠. 잠들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고 잘 닦은 다음 바닥,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 한국에서는 용천혈이라고 부르는 부분에 바세린을 얇게 바르세요. 그 다음 얇은 양말을 신어 체온을 유지하면 됩니다. 이 방법은 발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돕고 체온을 조절하여 뇌가 쉽게 깊은 수면 상태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저는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도 수면 중에는 중심 체온이 약간 내려가고 손발의 온도는 조금 올라가야 합니다. 발이 따뜻해지면 몸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빠지게 되죠. 저는 이 방법을 최소 일주일은 시도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어르신이 기쁜 목소리로 병원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우연인지 모르겠는데요. 이틀 연속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푹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꽉 찬 느낌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이미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보아온 변화였습니다. 피부의 수분이 회복되면 감각신경이 안정되고 밤에 뇌를 깨우는 자극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숙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의 효과는 단순히 잠이 잘 온다에 그치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여러 연구들은 깊은 수면이 뇌의 글림프 시스템, 글림파딕 시스템, 즉 뇌 속 청소 시스템의 활동을 강화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숙면을 취할 때 뇌 척수액의 흐름이 활발해지면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같은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이 두 가지는 알츠하이머병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독성 단백질입니다. 반대로 잠이 자주 끊기면 이 흐름이 느려지고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김민자 어르신은 그런 전문 용어를 몰랐지만 몸이 변화된 건 확실히 느끼셨습니다. 일주일 뒤 재진 때 어르신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밝아졌고 피부도 훨씬 촉촉해 보였습니다. 예전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커피를 꼭 마셔야 정신이 들었는데 이젠 세수만 해도 머리가 맑아요. 그뿐 아니라 신문을 읽어도 방금 읽은 내용을 까먹지 않는다고 하셨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그분의 뇌가 마침내 진짜 휴식을 얻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를 저는 노년층 수면장애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정말 바세린이 뇌 기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너무 단순한 방법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아요. 바세린 자체가 뇌에 직접 작용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인체의 자연스러운 생리 반응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에요. 피부가 회복되면 감각 자극이 줄고 코르티솔이 감소하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늘어나요. 그 결과 숙면이 찾아오고 숙면 속에서 뇌가 정화되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인 효과는 뇌에 나타나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세린이 기적의 약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잠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밤에 깨는 걸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인간의 몸은 나이에 상관없이 밤새 이어지는 수면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잠이 자꾸 끊긴다는 건 어딘가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호르몬일 수도 있고 피부나 신경 혹은 단순히 체온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환자들을 보며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침실 온도를 너무 낮게 유지하는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숙면에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차갑고 건조한 공기가 피부의 수분을 빼앗고 그로 인해 몸이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조언합니다. 실내 온도는 22도 정도로 유지하고 가벼운 가습기를 틀며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과 적절한 피부 관리만으로도 밤중에 깨는 횟수를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50명 이상의 환자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80% 이상이 단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가벼운 수면제를 복용하던 분들 중 상당수가 약을 끊고도 잘 주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죠.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평균 숙면 시간이 1시간 늘어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32% 느리다고 합니다. 이 결과를 들으며 저는 김민자 어르신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바세린 하나로 10살은 젊어진 기분이에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실 어르신, 젊어진 건 바세린이 아니라 잠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밤마다 자주 깨신다면 그걸 사소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건 몸속 어딘가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을 되찾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으로부터 뇌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는 나이가 들수록 왜 밤에 자주 깨게 되는지를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의 감소, 혈액순환의 변화, 그리고 발이 깊은 잠을 유지하는데 어떤 놀라운 역할을 하는지 말이죠. 또한 왜 발바닥 바세린 방법이 노인뿐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에게도 예상 밖의 효과를 보이는지 그 과학적 이유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민자 어르신의 이야기가 전해진 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발에 바세린만 바르면 더 깊이 잘 수 있나요? 정말 과학적 근거가 있나요? 그 질문은 아주 타당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입소문 정도로 여기지 않도록 그 뒤에 있는 생물학적 기전을 분명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의학 원리에 기반한 신체 조절 방법입니다. 먼저, 인체가 수면을 조절하는 데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있습니다. 중심 체온, 멜라토닌 호르몬, 그리고 생체 리듬, 서카디안 리듬입니다. 어둠이 내려오면 눈은 뇌, 특히 송과선 피니얼 글랜드, 송과체에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 분비를 시작하게 합니다. 이 호르몬은 졸음을 유발하고 심박을 느리게 하며 체온을 약간 낮춥니다. 그 과정에서 혈액은 몸의 중심부에서 손과 발 같은 말초로 이동해 열을 방출합니다. 이 작은 온도 차가 뇌로 하여금 이제 쉴 시간임을 알아차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이 잘 맞물리지 않습니다. 송과선은 점점 위축되고 멜라토닌 분비량은 줄어들며 말초 혈관의 탄력도 떨어져 체온 조절이 매끄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중심 체온이 충분히 내려가지 못해 뇌가 잠잘 시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뒤척이거나 밤중에 쉽게 깨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은 수많은 혈관과 감각신경이 모여있는 부위를 통해 이 과정 전반을 자연스럽게 다시 작동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한 번은 대학병원 수면 클리닉에서 작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만성불면 환자 3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조명 줄이기, 스마트폰 피하기, 조용한 환경 만들기 등 기본적인 수면 위생만 교육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같은 교육에 더해 잠들기 전
매일 발바닥에 바세린을 바르고 얇은 양말을 신도록 했습니다. 2주 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세린을 사용한 그룹은 깊은 수면, 딥, 시간이 밤마다 평균 47분 증가했고 야간 각성 횟수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이 그룹의 70%가 아침에 머리가 맑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엔 전혀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바세린은 발바닥에 보온 보습막을 형성해 열이 너무 빨리 빠져나가지 않게 합니다. 그 덕분에 모세혈관이 안정적으로 확장되고 혈류가 원활해져 중심 체온이 알맞게 하강합니다. 중심 체온이 내려가면 멜라토닌 분비가 보다 고르게 이루어지고 몸은 깊은 이완 상태로 진입합니다. 또한 발의 따뜻한 감각은 교감신경계에 안전 신호를 보내 심박을 낮추고 혈압을 약간 떨어뜨려 뇌가 안심하고 불을 끄게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수면장애 연구들에서 잠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하는 행위에 10분간 온수 족욕만으로도 가벼운 진정제 한 번 복용에 준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원래 우리 몸에 프로그램된 자연 반사를 깨우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자신의 몸을 듣는 법을 잊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뇌혈관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 뇌의 혈관이 확장되어 뇌척수액, CSF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이 흐름이 바로 뇌의 미화원으로 베타 아밀로이드와 기타 대사산물을 치웁니다. 수면이 토막나면 이 과정이 중간에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자주 깨는 사람들은 비록 잠깐씩일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뇌척수액 내 베타 아밀로이드 농도가 더 높아지고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밤중에 깰 때마다 여러분은 뇌 속 청소부의 근무를 끊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당신의 잠을 정교한 기기의 충전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원을 계속 뺐다 꽂았다 하면 배터리는 빨리 상하고 성능도 뚝 떨어집니다. 나시레 포스 타미나리노 우리 몸도 같습니다. 온전한 하룻밤의 잠은 기억력 회복, 호르몬 균형, 신경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반대로 토막잠은 이 모든 과정을 끊어놓아 다음날 무기력과 건망을 부르고 장기적으로는 뇌의 조기 노화를 촉진합니다. 한 번은 38세의 젊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했고 피부 건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고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검사해보니 밤 시간대 코르티솔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의 전형적 소견이었죠. 저는 바세린으로 발 보온을 하고 잠들기 최소 30분 전 휴대폰 전원 끄기를 함께 권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는 밤새 이어 자게 되었고 불안감도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자율신경의 이완 반응이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감각 신호만으로도 다시 켜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바세린이 중증 기저질환에서 약물이나 의학적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이자 무너진 생체 리듬을 되돌리는 다리가 될 수는 있습니다. 수면이 회복되면 몸은 혈압, 소화, 기분 같은 다른 작은 불균형들도 스스로 조절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신경과 의사들이 종종 이것을 수면의 연쇄 효과라고 부릅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제가 필요로 했던 건 약이 아니라 몸이 진짜 쉰다는 감각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었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쁜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는 복잡한 해결책만 찾지만 사실 인체는 이미 자기 치유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발의 작은 따스함, 끊기지 않는 한밤의 수면, 그 두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는 깨끗해지고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방법을 빛, 호흡, 실내 온도 같은 몇 가지 작은 변화와 어떻게 결합하면
깊은 잠을 위한 황금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겉보기엔 단순한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해 수년 만에 기억력을 회복한 한 특별한 환자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를 해오면서 처음엔 도저히 정상적인 수면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던 환자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지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그들은 다시 깊은 잠을 되찾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있습니다. 65세의 이정호 씨, 전직 기계공학 엔지니어였던 분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나는 강한 사람이다. 스트레스 같은 건 쉽게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새벽마다 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 번, 나중엔 두세 번씩 깰 때마다 그는 시계를 바라보며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해가 뜰 무렵이면 너무 지쳐서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진료실에서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걱정도 없고 건강도 나쁘지 않은데 누워만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그의 어두운 얼굴빛을 본 순간 저는 원인을 짐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생체 리듬의 불균형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대 근무를 해왔기에 몸이 일정한 패턴에 익숙해 있었는데 은퇴 후 갑작스럽게 그 리듬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내부 생체 시계가 혼란을 겪은 것이죠.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수면은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단순한 과정이 아닙니다. 뇌와 몸이 이제 쉴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주고받는 섬세한 흐름이에요. 만약 그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몸은 누워 있어도 경계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수면 의식,睡眠 이슈를 시도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이건 매일 밤 일정한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몸이 자연스럽게 이제 잘 시간임을 인식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첫째, 밤 10시 이후에는 강한 조명을 줄이세요. 특히 휴대폰이나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 뇌가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둘째, 침실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약 21도가 가장 적당하며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가습기나 침대 옆 물그릇 하나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 잠들기 전 발을 50분 정도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그 후 잘 닦고 발바닥에 바세린을 얇게 바른 뒤 얇은 양말을 신는 것입니다. 이정호 씨는 이 방법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단 일주일 후 환하게 웃으며 병원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믿기지 않아요. 하룻밤 내내 한 번도 안 깨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마치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그렇게 푹 잔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네요. 그 말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아마 잠을 잃어본 사람만이 진짜 숙면의 가치를 안다는 말이 맞을 겁니다. 2달 뒤 그는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뇌파 측정 결과 깊은 수면의 비율이 약 60% 증가했고 더 놀라운 건 신경 반사 속도와 단기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비결이 뭔가요? 하고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도 빼먹지 않았어요. 이제 바세린 바르는 게 양치질처럼 습관이 됐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세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과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자세입니다. 수면은 자연의 리듬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 리듬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지로 잠들려고 애쓰기보다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고 싶다면 이 3가지 단계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잠들기 최소 30분 전에는 휴대폰을 멀리하세요. 조명을 점차 낮추어 눈과 뇌가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게 하세요. 둘째, 발을 따뜻하게 하세요. 온수 족욕을 하거나 바세린을 얇게 바른 뒤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한 부분, 한의학에서
용천혈 원천쉐이라 불리는 곳은 중추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따뜻하게 하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셋째, 잠들기 전 깊은 호흡을 3회 해보세요. 4초간 들이마시고 4초간 멈춘 뒤 6초간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이 호흡은 교감신경의 흥분을 줄이고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 상태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유지한다면 단 2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제 환자들도 꾸준히 실천하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졌고 기억력, 기분, 집중력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뇌가 충분히 휴식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최근 한국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하룻밤 깊은 수면이 30분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다음 날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약 20%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한 노년층의 경우 연속적인 수면을 유지하면 인지 기능 저하 속도를 최대 40%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수면을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단순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지금도 이정호 씨의 마지막 진료 날이 기억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밤이 오는 게 두려웠는데 이젠 잠드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회복의 전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두렵지 않다는 건 이미 마음이 평화를 되찾았다는 뜻이니까요.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약을 처방하는 일이 아니라 환자들이 이젠 잘 자요 하며 미소를 지을 때입니다. 수면은 원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다만 스트레스나 나이로 인해 우리가 그것을 잠시 잃어버렸을 뿐이죠. 다행히 약간의 변화만으로 그 선물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피곤하고 그저 한 번만 푹 자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단순한 방법부터 시도해 보세요. 발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건 스스로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쉴 자격이 있어요. 가끔은 이렇게 아주 평범한 일이 우리를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어떤 주제를 더 깊이 다뤄드리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면 개선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를 받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제가 모아두었다가 자연스럽고 안전한 숙면 방법을 함께 공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최우진 의사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 모두가 깊고 평화로운 잠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 에너지를 가득 채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